연세선정학술의 김서진, 김민섭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안 내용 PT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어 올해는 무려 전체 국민 10명 가운데 1명만이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2차 국민인구 행태조사에 따르면 저출생의 원인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소위 차일드 페널티, 아이를 낳고 키울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일드 페널티 중에서도 성별연금 격차에 주목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양육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과 수급액이 모두 감소하여 남성 수급자가 여성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큽니다. 이렇듯 여성의 빈곤화가 연금 제도에서도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낳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기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출산 크레딧 제도를 보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자녀를 출산, 입양한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인데요. 15년부터 19년까지의 수급 현황을 보았을 때 여성의 수급률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 약 1% 수준에 머무를 뿐입니다. 이는 크레딧이 납부 시점이 아닌 수급 시점에 적용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수 OECD 국가에선 출산 크레딧을 넘어 양육 크레딧을 통해 양육으로 인한 시간제 근로 전환 혹은 소득 감소와 같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설계를 통해 성별 연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출산 크레딧은 실질 양육 기여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 보이며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사의 선정학술에는 양육 크레딧 제도를 제안드립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를 보전하기 위해서 양육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인정소득 기준에 따라서 연금 보험료를 산정하여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주요 대상으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부모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 등 객관적으로 양육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제도 도입을 통해서 양육행위 자체를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여 출산 이후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을 사회 공동 책임으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입 기간은 자녀 1인당 최대 36개월입니다. 경력 단절과 같이 퇴직으로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별도 인정소득을 설정해서 연금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령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법의 조항을 신설해서 제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양육 크레딧의 자격 요건 그리고 다른 크레딧과 중복 산입 금지, 구체적인 연금액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양육 크레딧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해 보았는데요. 주요 요소로 출생아 수, 신청 예상 비율, 평균 양육 인정 기간, 평균 인정 소득, 보험료율, 정부 지원료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1년에 총 1,545억 원 필요하다고 추산되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음은 예상 문제 및 해결 방안입니다. 제도 수혜자가 대다수 여성일 경우 육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된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간 합의를 통해 남성에게도 기간 산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인구보건복지협회 백인의 앞바단 사업과 같이 부성 양육 참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과 협업을 통해 남성 수혜자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제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도록 기존 행정 절차와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한 자녀 가정의 경우인데요. 이분은 직장 가입자이었고 그다음 제도 도입 이후에 아이를 출생하시고 18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중인 경우로 제도 요건을 만족하신 경우입니다. 이 혜택을 받은 김땡땡 씨의 가상 소감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회사를 쉬던 기간 동안 월 154만 원의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준 점, 아이를 키우는 기간이 경력 공백과 연금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큰 위안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반면 다음 시나리오와 같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여성의 경우 양육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양육 크레딧 적용 대상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단절된 사람으로 한정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가상 소감문을 보면 미리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양육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연금 가입 기간 이 제도로 인정해서 연금 사각지대 해소하려고 합니다. 성별 연금 격차 이 제도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육에 대한 공적 보상의 제공은 출산과 양육 동기를 고취할 것입니다. 기존 출산 크레딧과 실업 크레딧 제도와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제도를 구상하였습니다. 높은 제도 정합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적 추계로 연간 약 742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재정 부담은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크레딧은 기존 연금 가입 이력이 있었던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에게도 연금 가입 유인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양육 크레딧은 양육 기간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함으로써 현재 출산에만 한정된 출산 크레딧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별 연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안한 본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연계 방안 그리고 신청자의 부모 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시간 관계상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